지금 비트코인 사면 된다고? 그래서 이유는 뭔데?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와야 했고 지금 저점인 상황이고 됐고? 차트 알려주는 곳은 너무 많은데 다들 진짜 이유를 안 알려주잖아. 거시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한지 이번 시장을 움직인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떨어졌고 왜 올라갈지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코인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 54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업비트에서 빠져나간 코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뉴스에 잘 안 나오던데 시가로 44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깊숙이 뚫렸다는 얘기죠. 거래는 묶이고 출금은 막히고 일부 이용자들은 내 코인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상태가 된 거죠. 국내 거래소들은 보안 사고 반복, 시스템 점검 잡고, 고변동성 구간에서 트래픽 취약, 이런 약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하필 시장이 요동치는 타이밍에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건 국내 단일 거래소만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셈이죠. 이쯤 되면 수수료 적고 안전한 해외 거대 거래소로 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수수료 차이만 몇 배 차이로 납니다. 사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수수료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 차이만 표에 나온 정도 차이 납니다. 한 번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면 수수료 더 나오니까 좋은 거래소에서 거래하세요. 제가 세계 2위 OKX 거래소랑 공식 파트너가 되어 수수료 혜택 적용 가능하니 아래 댓글로 가입하고 혜택 누리세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5% 이상 떨어졌는데요. 단기 과열이 한꺼번에 식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RSI 같은 기본 지표에서도 과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것 같다는 분석이 이미 많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반감기 중심으로 명확한 4년 주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 패턴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반감기 전 1년에는 급등, 반감기 직후 6개월에서 12개월은 과열 구간, 과열 해소 조정, 장기 상승으로 재진입. 지금 우리가 위치한 구간이 바로 과열 해소에서 조정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시장의 과열을 한번 시키는 정상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더 선명해지신 거 느끼셨나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경제 전체의 큰 흐름과 연결된 자산이 되면서 예전보다 사이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됐어요. 더욱더 큰 사이클을 먹기에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이 더 깊어진 결정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 금리라는 변수예요.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일본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는데? 이 질문이 가장 핵심입니다. 글로벌 큰손 헤지 펀드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엔화를 아주 싸게 들여서 전 세계 위험자산, 주식,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풀매수를 해왔습니다. 이 구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 2년물 국채금리가 1%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엔화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빌리는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유지비 증가, 손익분기점 상승, 포지션 부담 증가, 결국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동시에 직격탄을 날린 이유예요. 여기에 환율 이벤트까지 같이 터지면서 엔캐리 포지션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청산과 손절이 발생했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함께 급락한 거죠. 이건 사실 시장에서 큰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미 거론되고 있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아요. 왜냐면 이번 일본 국채 금리 급등은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이 겹쳐 생긴 현상이고 실제로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금리 급등 이슈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정한 요인이 사라지고 시장 전체는 다시 안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외부 변수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200EMA,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200EMA는 과거 사이클에서도 장기 상승이 유지될 때는 절대 깨지지 않았고 조정이 와도 지지 구간처럼 작용했던 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200EMA가 가격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이 아래로 더 깊게 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많은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공포 지수가 높을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손이 얼어붙고 매수를 멈추고 관망 모드에 들어갑니다. 즉, 지금 시장 분위기는 불안해서 못 사겠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고래 지갑들은 오히려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 대형 지갑들의 순매수 전환, 장기 보유 지갑 증가,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 감소,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시장은 공포인데 큰 손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일본 금리 충격 같은 단기 악재가 거의 다 반영된 상황이고 글로벌 유동성은 2026년 사이에 다시 풀릴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2027년부터 코인 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26년은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분석도 있어요. 정확히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 관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면 흐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큰 사고가 터지며 거래 환경의 안전성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렸고,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사이클상 어차피 조정이 올 타이밍에 일본 금리라는 외부 충격까지 겹치며 더 깊은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를 차트와 지표로 다시 보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백이엔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가격을 받아내고 있고, 공포지수는 극단적으로 치솟아 개인은 멈춰있지만 정작 고래들은 조용히 매수 중입니다. 즉, 단기 악재는 거의 소진됐고 장기 사이클은 다시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거죠. 게다가 2026년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능성, 2027년 국내 제도 변화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시장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다음 큰 파동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초입 구간이라는 해석이 강해집니다. 정리하면 이 한 문장으로 끝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과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시기다. 오늘 영상이 왜 떨어졌고 왜 지금 자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